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부인 김건희 씨 문제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아들 문제로. 그런데 아들 문제가 도덕적으로 보면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상습 도박도 도박이지만은 성매매 의혹이 있는 행위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행태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다 이제 알려졌는데, 문제는 바로 특히 이 성매매와 관련된 이 업소 출입, 마사지 업소 출입과 관련해서는요, 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날이 할머니가 이 말하자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른 바로 그 다음 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뭐 이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뭐 이 도덕률 이런 것도 더 중요한데, 이게 물론 더 중요하죠,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집안에 이러한 이 피가 흐르는 아들이 있다. 예, 이거는 그야말로 인간 말종 아니겠어요? 아니, 할머니 장례를 어제 치렀는데 오늘 마사지 업소로 간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바로 도박장에 가서 돈 따가지고 그 돈 딴 돈으로 마사지 업소를 갔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요, 여론의 추이를 보면 이 부인 김건희 씨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하향 추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사후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지금 이후에,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 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예요. 여기에 관해서 김종인, 그 다음에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입장 쭉 말씀드리고, 또 지금요 여당에서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번 이 김건희 씨의 이 허위 이력이라든가 수상 경력 의혹, 이거를 가지고 아주 말하자면 이 물고기가 물을 만나서 좋아하듯이 지금 기고만장해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론 추이를 보면요, 이 바로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참 희한한 여론조사인데, SBS가 조사한 걸 보면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역전이 됐어요. 이재명이 35.4, 그 다음에 윤석열 33.3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MBN에서 조사한 걸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또 여기는 앞서요. 42.3 대 38.4. 차이점은 날짜는 똑같아요. 12월 14, 15. 이틀간인데, 차이점은 SBS는 면접 조사를 했고, 그리고 MBN은 ARS 조사만이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참 희한한데, 어쨌든 이 시간상으로 보면 김건희 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진행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다른 어느 조사 때보다도 좀 더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SBS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배우자가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걸 물으니까 60.4%가 영향을 준다. 그리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의 절반 조금 넘는 35대는 38.1%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예요. 이걸 보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후보도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이 심적 압박감을 갖고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나온 내용을 보면 1차적으로 공식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부인도 사과 의향을 표명하고 싶고, 또 윤석열 후보도 부인의 사과 의향 표명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또 결혼 이전이냐 이후냐를 떠나서 여당한테 공세의 빌미를 준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고 죄송하다, 이런 입장문을 표현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어제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직 사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명하느냐,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의 등판은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관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쭉 보면 말이죠, 지금 우선 사실 확인이 먼저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에요. 지금 워낙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사실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대충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죠. 이수정 범죄심리 전문가인데, 이수정 위원장은 한술 더 나가요.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은 사과해야 되지만은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된다,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비리 의혹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몰고 범죄 행위로 단정하고 그 이후까지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이수정 위원장의 이러한 이 학자로서의
또 이 패널로서의 입장 정리는 뭐 마땅히 자유자재지만 이제는 공인이다. 예. 선대위에 있는 고위 인사잖아요.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이 시간 강사는 공개 채용이 아니다. 그리고요, 이 시간 강사라기보다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겸임교수예요. 겸임교수. 아마 겸임교수는 뭐 이 봉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받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걸 가지고 이 봉급이 맞냐 적냐 가지고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법적인 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에 부풀리라든가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 잣대가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시간 강사는 공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국 교수 노조하고요, 한국 비정규 교수 노조 회원들이 이런 발언은 이 전국의 대학 강사들 굉장히 모멸감을 줬다라고 하면서 또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선대위 측에서는 선대위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임태희 선대위 총괄생활본부장도 선대위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민주당의 대응을, 이 공격을 보면 결혼 전 사생활이 아닌 범죄 혐의는 또 다르다. 그러면서요, 이 결혼 전이라도 사생활이 아닌 범죄 혐의는 또 다르다, 이렇게 범죄 혐의. 그래서 이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이제 학력이라든가 이 수상 문제와 관련된 의혹, 이거를 이미 범죄 혐의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요, 지금까지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이쪽으로 이제 한정이 되다시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대통령 후보 측근 가족의 범죄 행위, 그러니까 일종의 본부장 의혹이라고 그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붙여서 프레임을 짰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특검으로 하자 해가지고요, 지금 이재명에 대한 특검은 대장동 특검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대장동 특검인데, 여기에 이재명이가 뭘 주장했느냐면, 윤석열 후보의 과거 10년도 넘은 부산은행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이 수사 문제를 갖다 끼워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타기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는 말이죠, 윤석열 후보나 측근 가족 범죄 행위도 특검으로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특검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야말로 그렇잖아요. 물을 잔뜩 부으면 속에 있는 이 흙탕물, 이게 뭐 흙탕물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물타기 지금 공세로 작전을 지금 확대시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말려들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요, 이 김건희 씨의 그러면 어떻게 등판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대충 한 3가지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정면 돌파하는 방안, 그 다음에 외곽 지원하는 방안, 그 다음에는 지금과 같이 커튼 뒤에서 내조하는 방안, 이 3가지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요, 이 정면 돌파로는 이제 어차피 본인 의혹은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지금 현재 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니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때 직접 해명한다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외곽에서 내주를 하는,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일종의 봉사활동, 아니면은 본인의 전공 분야인 문화예술계의 표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런 이 제한적 말하자면 활동이죠. 그리고 또 이 제한적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태희 본부장이 김 씨가 조용히 뒤에서 내조를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냐라고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조용하게 말하자면 커튼 뒤에서 내조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지금 이 선택지 중에 하나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 선대위 안에서는 이 배우자 팀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최지은 부대변인, 김현장 변호사 출신이고 현재 부대변인을 맡고 있고, 김건희 씨 관련 논평을 주도적으로 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최지현 부대변인이네요. 이분하고 그 다음에 양금희 중앙여성위원장, 그 다음에 원희룡 전 지사의 부인 이
강윤영 씨 이런 분들이 이 배우자 팀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출근길에 언론인들한테 밝힌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윤석열 후보가 이 김건희 씨 논란과 관련해서는 빨리 사과할수록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내놨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사실관계를 우선 완전히 파악을 하면 본인 스스로 곧 사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선대위 차원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선대위 차원에서 건의를 하는 거지 후보 가정에 대한 문제를 선대위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거를 그렇잖아요. 윤석열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부인이 사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과가 있을 수 있겠어요? 선대위를 누구를 위한 선대입니까? 선대위가. 윤석열 후보를 위한 선대위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한다. 그러면 선대위가 사과한 거랑 똑같아요.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과이고 김건희 씨가 사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선대위가 별도로 사과에 나설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은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 도박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재명 후보 아들이 스스로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는 결국 아까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 그다음에 선대위 이 사과의 주체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사과가 적절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그건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 걸로 끝날지 말지는 국민들이 판단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준석 이 대표가 입장을 또 어젯밤에 이 YTN 뉴스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쭉 어제부터 정리해드린 윤석열 후보의 생각과 이준석 대표의 생각, 이제는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좀 다른, 뭐라고 그럴까요? 이 톤으로 이준석 대표도 입장을 내놨는데 이제 거의 같아지는 것 같아요. 우선 가장 큰 틀은 뭐냐? 이 윤석열 후보는 사실관계 선 파악입니다. 선. 그리고 사과. 이거거든요. 입장 표명.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밝힌 바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유흥업소 근무설에 대응하지 않은 것을 악의적으로 활용해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직접 소명하고 싶다는 강력한 뜻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명을 해야 되는 당사자인 후보 측에서 자료들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에서 당과 후보자 측이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께 진솔하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고 사실을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게 명확해지면 후보자, 배우자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국 장관 때도 이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낙마하고 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은 죄가 있다 없다 뭐 사실이냐 아니냐 또 비단 많은 일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이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따라서 낮은 자세로 진솔하게 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후보자 배우를 사적으로 만나봤는데 지금까지 대중에 쌓인 이미지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훨씬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본인이 가지고 있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미 발표를 했고, 또 이 유흥업소 근무설이라든지 민망한 공격을 받으면서 훼손된 이미지의 경우에 후보자 배우자가 강력한 소명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해명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줄리 유흥업소 근무설은 여성에게 아주 심각한 모욕적 발언이지만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자를 생각해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해서 공격하는 이런 언론들의 이런 보도 때문에 이미 김건희 씨가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추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뭐 곧 벌써 이제 12월 중 하순으로 넘어가는데 이 하순에서 1월 초순까지는 연말연시니까 여론조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아웃, 여론조사의 블랙아웃 현상을 말하자면 커버하기 위해서 기획적으로 지금 현재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또 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홍준표 의원이 한마디 하고 있어요. 이 페북에 뭐라고 입장을 내놨냐면, 요즘 뭐 아들 의혹, 그 다음에 김건희 씨 배우자 의혹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들을 두고 누가 더 좋은 후보인가를 고르기보다는 누가 덜 나쁜 후보인가를 골라야 하는 나쁜 놈들 전성시대가 됐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홍준표다운 표현이에요. 나쁜 놈. 자, 그래서요, 뭐 과거에 나쁜 놈 시리즈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연상시키는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여야 후보 진영, 본인, 가족 비리가 서로 물고 물리는 범죄 혐의자들끼리 역대급 비리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 후보들의 정책도 여야 구분 없이 퍼주기 선심성 공약에다가 이젠 문재인 정권과 차별이 있는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는 것은 포기하고 특정 이입 집단에 영입하는 짜깁기 공약만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뭐 어쨌든 옳은 얘기입니다. 이번 공약의 특성, 특히 이재명 후보는요, 그냥 퍼주기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피장파장인 후보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는 역대급 비리 대선을 만든 점에 일말의 책임을 느끼면서 오늘 또 망연자실하는 하루를 보냈다. 허탈감을 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피장파장 후보들끼리 이거를 강조한 거는 둘 다 안 된다 이거죠. 이 기존의 이 인식의 틀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윤석열도 나쁘고 이재명도 나쁘다. 이런 이 경선 때부터 가졌던 뭐라고 그럴까요? 이 인식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만들 하시고 대통령 성답게 해달라. 꿈과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보여달라. 국민들에게 더 이상 혹독한 시련을 주면 그거는 죄악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똑같은 비슷한 입장문인데요. 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글. 그러니까 과거 본인이 JTBC에서 이 방송인으로 좀 활동해달라, 즉 MC로 활동해달라 이런 제의를 받았었다는 것을 공개하면서 운명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2012년도 7월달 얘기입니다. 손석희 사장이 주말 청취 토크, 홍준표 라이브쇼 MC 이거를 좀 맡기로 다 했었는데 이 보궐선거 경남지사 나가는 바람에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방송인의 길로 나섰으면 내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종종 하게 된다. 그러면서 온갖 갈등과 증오 현장인 지금보다는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그렇지만은 그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지내고는 있는데 그 운명이 또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요. 지금 아마 이제 이 홍준표 의원도 마음의 정리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만큼 이번에 이 경선에서 말하자면 통과하지 못한 그 아픔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 하루빨리 그 아픔을 빨리 치유하고 정권 교체에 언젠가는 났을 것이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아들이 남긴 이제 마사지 업소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 마사지 업소는 지금 이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정말 마사지 업소가 아닌 퇴폐 업소가 맞느냐.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누리꾼들이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누리꾼들이 딱 가봤다 이겁니다. 가봤는데 가보니까 역시 이건 퇴폐 업소가 맞다. 왜냐하면 이 선전하는 문기라든가 그리고 누리꾼들이 썼던 내용들을 보면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아들이 간 거 순수 마사지가 아니고 나쁜 일을 하러 간 것이 맞다. 이런 심증을 굳혀주는 글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우선 뭐라고 그럴까요? 이 홍보 스파 XX라는 이 마사지 업소를 갔는데 영업시간, 위치, 마사지 코스, 이벤트 홍보 내용이 쭉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고 마사지 종류는 A, B, C, D 코스고 4개가 있고 코스에 따라서 11만부터 19만원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단순한 마사지뿐만 아니라 이런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뜻하는 은어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퇴폐적인 마사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심을 받는 용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이 마사지 업소를 했다면 틀림없이 나쁜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아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후기글 뭐라고 되어 있냐면 B코스 관리를 받았다. 힐 X 제대로 한 상태에서 라면을 먹었다는 내용이 담기도 했고 이 언급된 또 이 아들이 언급한 B코스 내용에는 마사지 가루하고 전립선 포함 XX, XX 여기에는 이런 것은요
그런 이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후기 글이 찐이다, 현실적이고 헛웃음이 나온다, 술집에 가서 술을 안 마셨다고 한다, 이게 태폐 아닌 건가? 라는 글을 올리면서 비판적 시선을 내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요, 그 마사지 업소 간 건 맞아. 그런데 그건 안 했어. 그러잖아요. 이거가 거짓말이다. 이것을 암시해주는 그러한 후기 댓글들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친할머니 발인 다음 날에 이 업소를 방문한 후기를 쓴 거, 이것이 또 많은 이 후폭풍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때 그러니까 친할머니 돌아가신 날이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 3월 13일 날 돌아가셨어요. 별세를 했는데, 당시 이동우의 아들이 친할머니 발인 다음 날인 16일 아침부터 11시간 동안 PC방에서 도박을 하고 돈을 따자마자 마사지 업소를 찾아간 정황이 발견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시청자 여러분 생각합니까? 도저히 이거는 참 사회적 뭐라고 그럴까요? 논란이 되기에 충분하다. 예. 이 정도 집안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낸다? 아,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후보 아들 도박 논란과 관련해서 조홍천, 그동안에 이제 미스터 쓴소리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상당히, 저도 뭐 조홍천은 참 잘 아는데, 이번에는 좀 편향된 시각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 자, 뭐라고 입장을 내놨냐면, 이제 17일이니까 오늘이죠. 일찌감치 CBS 라디오에 출연했어요. 후보 자녀도 검증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은 배우자만큼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 의혹이 아들 도박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실 테고, 그러면서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은 행사할 권한에 비례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 후보 자녀라 할지라도 사실상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검증하기는 해야 한다. 그렇지만은 부인만큼 배우자만큼은 아니다. 예. 그러면서 허위 이력 김건희 씨, 이건 공적 영역으로 검증의 대상이고 여러 대학교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자료가 사용됐다. 이걸 확인해야 사과를 할 수 있겠다는 윤 후보 입장에 동의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공세를 푸고 있습니다. 펴고 개인적으로 김 씨가 리플리 증후군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이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과라는 것은 빠를수록 좋고 또 여러 가지 사족을 달지 않고 깔끔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아들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이건 본인만이 아는 일 아니냐. 본인은 해당 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라고까지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좀 과학적으로 작년 3월달 얘기니까 뭐 이 물적 뭐 CCTV라든가 뭐 무슨 다른 뭐 증거를 찾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이 아들 직접 이 마사지 서비스를 해준 여직원이 있지 않겠어요? 여성 종업원 언젠가 양심선언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요, 자, 술 마시러 갔는데, 술집을 갔는데 끝까지 안 먹었어. 이거하고 평소에 술 마실 줄 아는 사람인데, 그래도 한두 잔 했어. 누가 더 나아요? 한두 잔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나은 거 아니겠어요? 이 업소 후기를 한두 번 올린 게 아니잖아요, 이 아들이. 그러면 여러 번 갔으면 적어도 한 번이냐 두 번이냐 뭐 10번이냐의 문제지, 그런 나쁜 짓을 안 했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참새가 방앗간 곁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신뢰가 되지 않는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번에는요, 이 아들 도박 이재명 장재원과 비교하자, 이렇게 지금 야권에서는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요, 이 권인숙, 지금 뭐 이 성문제 하면 권인숙 의원 뭐 상당히 전문가 중에 한 명 아니겠어요? 예, 자, 권인숙 의원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또 치고 나왔어요. 윤석열 후보의 이 사과 문제가 지금 이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사과를 빨리 하라, 아니다, 천천히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사과는 이미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어제가 되겠죠. 지난 15일 날입니다. 근데 날짜상으로는 이제 뭐 이틀이 지났는데, 15일 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전화통화에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는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윤석열 후보는
하나의 공식적 사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핵심은 뭐냐?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요, 이 김건희 씨의 이 학력, 그 다음에 이력,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 이것이 부풀려졌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범법행위다. 채용 비리다. 그러니까 겸직 교수로 일하는데 쓰는 이력서에 일종의 이력이 좀 부풀려져 있고, 또 수상 경력이 부풀려져 있는 걸 가지고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 굉장히 그러니까요, 굉장히 확대시켜서 뉴스를 키우는 거예요. 이건 뭐냐? 조국 수사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윤석열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수사할 때처럼 밀어붙이면 이게 다 채용 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아들, 딸 허위 문서가 이게 다 허위 문서로 법률적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부인이 낸 이력서라든가 이력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수상 경력, 이거는요 없는 것을 있다고 만든, 예를 들어서 조국의 아들, 딸의 문제는 없는 것을 의도적으로 학교를 좋게 입학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가짜야. 사문서 위조예요. 법률적으로 보면 위조. 그러나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좀 덜 정확하게 자세하게 쓰지 않았다고 하는 점. 그래서 혼란의 소지가 있는 거. 이래서 의혹이 제기된 수준. 딱 이건데 이거를 갖다가 위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뻥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의 작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까지 내놓은 입장을 보면 거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부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든가 기록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이력이라든가 수상 경력이 전부 조국의 아들들 같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 이력이라든가 허위 경력은 없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일단 한번 했는데 또 한 번 사과하는 것은 지금 대충 지금 문제가 막 불거져 갖고 비판을 막 받으니까 또 밀려가듯이 내가 다시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이력이라든가 경력 같은 거 이 확인해 볼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즉 팩트 체크가 우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 말하자면 이 진위 여부, 이 팩트 체크가 우선이 되고, 팩트 체크가 됐을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되, 잘못되지 않고 지금같이 민주당 측에서 그냥 의도적으로 이거를 뻥튀기해서 전부 비리인 것처럼 몰아가는 데 대해서는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강력히 반박할 것은 반박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이 사실관계 파악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왜? 너무나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결혼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입으로 사과를 하려면 머리가 깔끔하게 그 사실 확인을 통해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야 머리가 논리가 정연해지죠. 그리고 팩트와 팩트가 아닌 것이 딱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간이 소요되니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기다려 달라 라고 하고 지금 사실 조사를 중에 있는데 이 사이에 민주당은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태의 진상이에요. 현 상황에서의 실체적인 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 김건희 씨가 말하자면 이제 YTN 기자하고 하면서 야 너희들 틈은 안 나올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김의겸이가 폭로를 했어요. 근데 이제 YTN 기자는 그건 아니다. 좀 과장됐다. 이렇게 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는 김의겸 그리고 김은혜 이 둘 다요. 이 김은혜 씨 의원은 전에 MB 때 청와대 대변을 했고 그리고 김의겸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변을 했어요. 그리고 김의겸이는 한겨레 출신이고 김은혜 씨는 MBC 출신이죠. 그래서 둘이 오늘 완전히 맞짱 토론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설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지켜볼 또 분석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서 이준석과 윤한홍 이준석 대표하고 윤한홍 의원이 지금 뭐 윤핵관이라든가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한 여당의 공격에 대해서 각자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큰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의 오늘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용산에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서 코로나 관련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한테 밝혔어요. 그러면서 저의 초는 국민께서 기대하는 눈높이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다만 오래된 일이라서 진상 확인에 시간이 좀 걸린다. 자체 팩트 체크가 우선이다. 이렇게 일각의 공식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조금 더 정확히 밝혀지면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고 제대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뭐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반문을 하면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민주당에 공세의 비밀이라도 준 것 자체, 그것은 잘못됐다.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 하여튼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요, 지금 이력이 부풀려져 있다. 사실이 아니다. 허위다. 이거를 채용 비리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민주당이. 바로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 사실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민주당은 협회가 2004년도 법인화 됐는데 어떻게 이사를 2002년부터 했느냐? 이렇게 비리다, 채용 비리다, 이렇게 지금 공세를 퍼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2000년부터 연합회 형태로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이 게임협회가 연합회 형태로.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000년도부터는. 2004년도가 법인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그 이전에는 연합회로 일했기 때문에 그때 2002년도부터 말하자면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분들도 다 자기 이 김건희 씨를 알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더군다나 무보수 비상근 이사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경력 증명서를 그 단체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것도 명확히 사실이다. 그래서 어느 쪽 일방 주장에 꼭 맞는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은 해보겠다. 이런 주장이 전에도 계속돼 왔고, 대부분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쭉 설명해 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씨의 사과 발언과 관련해서 제천은 어제 기자가 사과하냐? 라고 물었으면 사과하는 마음이라고 답을 했을 텐데, 사과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사과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뿐이다. 사과라는 게 의향이 있으면 한참 있다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것을 표현했다고 나는 본다. 이렇게 밝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10수년 전 사인으로서 관행에 따라 했다고 해도 현재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의 부인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이다 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아들 불법 도박 논란과 관련해서는 형사법 위반이 명확한 증거로 확인됐을 때는 정치인으로서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당연한 도리다. 그래서 이 아들 논란에 대한 이재명의 사과, 이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금태섭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이 오늘 어떤 입장문을 냈냐면, 이 아들 도박 문제에 관해서 당사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가족 문제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이 선대위에서 강력하게 개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금태섭 이 전략기획실장의 이런 평가 의견에 저는 반대한다. 저도 그렇게 분명히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딸 사이 왜 비판하냐? 왜 아들 말하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가도 지원하는데 왜 아들이 그걸 받아 타먹었냐? 이거 나쁘다. 그러면 그것도 비판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특수한 지금 상황인 거, 지금 신분에 있는 거, 지위에 있는 거, 후보자로 있는 거,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우리가 비판해야 된다. 이게 저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도 제가 지금 뉴스를 보니까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대선 후보는 무한 검증을 받고 다수 억울하다 하더라도 국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또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행스럽게 윤석열 후보와 저는 생각이 같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김종인 이제 위원장을 비롯한 이준석 대표, 이런 분들,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통큰 사과를 기대하고, 또 일부에서는요, 그렇다고 백기투항해서 사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이 분위기가 조금씩 엇갈려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한테 윤 후보의 공식 사과에 대해서는 후보가 어느 시점에는 할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준석 대표도 후보와 배우자 모두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조심스럽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은요, 결국 이것이 여권의 흠집내기 공세인데 여기에 이런 공세에 휩쓸려서 백기투항부터 하라.
여기에 응하는 것은 마땅치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반론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관계자는요, 민주당이 때린다고 무조건 사과부터 하고 보나 현 시점에 공식 사과 운운은 맞지 않는다, 팩트 체크가 먼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또 윤석열 후보 본인도 여의도에서 당사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요, 사과의 공식과 비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김의겸 의원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이 허위사실 유포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사과를 지금 우리 선대위 측에서는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력히 요구를 함과 동시에 김은혜 의원하고요, 김의겸 의원이 강력히 오늘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바로 무슨 문제 때문에 설전을 벌이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바로 이제 기자들은 당신들은 털면 안 나오느냐, 이 얘기를 김건희 씨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얘기를 갖고 지금 맞붙었어요. 근데 김의겸 씨 이러한 주장에 관해서 이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YTN 기자는 이거 다소 부풀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은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김의겸 씨는요, YTN 이 동영상, 그러니까 이제 김은혜 의원의 경우에는 YTN 방송 동영상을 아예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건 김의겸 씨가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났으니까, 또 김의겸 의원은 뭐 그럴 거 있느냐, 차라리 김건희 씨의 핸드폰을 깔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내용을 보면 김의겸 의원이 사과할 뜻이 없다, 그래서 김건희 씨 핸드폰을 깝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김은혜 의원이 지금 밝히고 있는 YTN 공식 유튜브 게시된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영상까지 공유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서는요, 진행자가 김건희 씨가 억울해했나,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주장한 YTN이나 신 기자, 즉 이 의혹을 보도한 YTN 기자입니다. 신 기자는 털면 나오는 게 없을 줄 아나, 이런 얘긴 없었나 보네요, 이렇게 물어요, 진행자가. 그러니까 신 기자가 그 부분이라고 다소 뜸을 들였다가 좀 사실과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은혜 대변인이 차라리 하다 보니까 과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김의겸이가 솔직하게 답해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명백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국민의힘 선대위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재차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각별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이 법적 책임 묻겠다라고 경고를 한 것처럼 반드시 실행에 옮겨줄 것을 저는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의겸이는요, 이 김건희 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이 정경심에 적용했던 잣대를 적용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 위조됐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 증명서가 직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문서 번호 형식이 다르다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가짜문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요,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왜 이렇게 다른 직인, 예를 들면 김건희 씨의 증명서는 제 KOGI04-029 이렇게 한 줄로 쭉 되어 있어요. 근데 문체부가 받은 공식 문서에는 문서번호 KAOGI-0-06-060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서 문서 번호 형식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이 직인도 말이죠, 직인 찍을 때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김영만 한 줄로 쭉 되어 있고 끝머리에 직인이 딱 찍혀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낸 재직증명서를 보면 한국산업협회 회장 김영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산업협회 그 앞에 가로하고 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법인. 이게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일자도 유사하고 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문서가 위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선대위 측에서도 입장을 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밝힌 내용입니다. 이재명 본인은 전과자인데 왜 뻔뻔하게 김건희 씨를 공격하느냐. 공격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강인선 배성비의 정치펀치에 나와가지고 이 윤석열 후보 부인의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 윤석열 선대위 운영, 대선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음주와 검사 다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다. 그런데 여권은 김건희 씨의 과거 이력을 갖고 치졸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은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과 검사 사칭 전과자 이재명의 대결인데, 김건희 씨의 공격을 통해서 영부인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는 자신도 가천대 논문을 표절했고 이를 스스로 인정해놓고 오히려 김건희 씨를 공격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도박을 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재명 후보가 곧바로 사과한 것은 어떻게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 김건희 씨의 이 해명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정치권의 언어와 방식을 잘 모르는 기업가 출신이고 줄리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 호의를 갖고 언론에 응대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호의를 갖고 언론에 응대. 근데 일부 언론이 오빠 같은 중의적 표현을 부각시키고 있고, 김건희 씨가 이런 공격에 억울한 심정이고 공황에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 부인으로 많은 활동을 했던 김혜경 씨는 현역 의원이 별도 전단침을 맡고 있고 카게무샤까지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이상한 사람들 대여까지 동원해서 말하자면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호원들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치를 잘 모르는 이 김건희 씨도 전당 관리 팀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전단 팀을 만들자고 윤 후보에게 건의했는데 윤 후보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믿져 두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윤한홍 의원이 밝힌 얘기인데 상당히 이 내용도 뭐라고 그럴까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뭐냐면요, 윤한홍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독주한다든지 제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체질적으로 맞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선대위도 권력을 분산해서 각자 열심히 잘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윤 후보는 권력을 분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정치권력개혁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말하는데, 국정을 그렇게 운영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재당정 게이트가 생겨난 이유도 바로 지도자 한 명이 권력을 다 갖고 지시를 내리기 때문이고, 그러면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소왕국을 만들게 된다. 그런 소왕국에선 공무원도 참모들도 이러면 안 된다. 문제가 생긴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선대위는 지금 권력 분산형 선대위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선대위는 1인이 독주하는, 즉 이재명 혼자 뛰는 제왕적 선대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선대위는 쉽게 얘기하면요, 독일식 축구, 이재명 선대위는 메시 같은 선수가 홀로 뛰는 축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 내부에서 윤핵관 문고리 3인방, 이거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다. 팩트도 맞지 않고 근거도 없는 얘기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본인이 워낙 마당발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스타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윤핵관 문고리가 차단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나 정치인 등 윤 후보 주변에서 도와주고 의견 제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윤핵관이나 문고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다. 그리고 윤핵관은 윤 후보를 돕는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고 윤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이다. 문고리 3인방이라고 지칭받은 권성동, 장제원, 그리고 윤한홍 본인은 모두 4선, 3선, 재선인데 어떻게 중진급 현역 의원이 문고리를 하겠냐. 그리고 이 홍준표 의원의 측근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간 것은 홍 의원한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마음이 크다. 미안한 마음이. 그러나 정권 교체를 위해 누가 가장 적합한 후보냐를 깊이 고심하다가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면서요, 홍준표 의원은 정무감각이나 모든 게 뛰어난 분이고 정권 교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스스로 판단해서 윤 후보를 도우러 등판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결국 여론의 지지율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이고, 결국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저도 홍준표 의원, 그리고 홍준표 의원, 아까 정치적인 감각 빠르다고 했는데요.
저도 국가안보위원장 하면서 홍준표 의원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촉이 빠르고 그다음에 아는 게 많아요. 이 메모해 갖고 다니면서 뭐 입장 내놓는 건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즉석입니다. 항상 즉석. 그래서 굉장히 박식하고 논리 정연하고 어쨌든 촉이 굉장히 빠르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요. 때가 되면 홍준표 의원 반드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는요. 윤건영, 백원우. 백원우는 뭐 지금 이제 의원이 아니고 윤건영 의원은 의원인데 임기 이제 3년 남았잖아요. 글쎄요. 이 김명수가 앉아있는 한 재판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까? 그래서도 정권이 빨리 교체돼야 돼요. 정권이 되면 3월 9일날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 5월에 이제 출범회잖아요. 5월 7일. 그래도 2년 남아요. 그래서 윤건영 이 허위 인턴으로 말하자면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윤건영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을 갖다가 거기에 인턴으로 등록을 해놓고 왜냐면 이 당시에 어디에 소속돼 있었냐면 노무현 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원 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때 그 밑에 있던 김한이라는 여직원을 갖다가 말하자면 백원우 의원실에 인턴으로 올려놓고 거기서 봉급을 받아먹었어요. 이 혐의와 관련해서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검찰이 얼마 약식명령 한 줄 아세요? 300만 원짜리 약식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벌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봐주려고 난리를 쳤으면 이렇게 법원이 200만 원이나 더 올리겠어요? 매우 이례적이죠. 이게 100만 원 이상, 이게 선거법 위반은 아닌데 100만 원 이상 선거법 위반은 이게 당선 무효이 되는데 이건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게 글쎄요. 이게 뭐 이 당락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벌금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2심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2심에서 또 500만 원짜리를 또 확 낮춰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대법원 가면 뭐 이재명이 또 무죄 때리듯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말하자면 급여로 인턴으로 등록을 해서 허위로 등록해서 급여를 받아먹은 거. 이거는 일단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요. 작년 6월에 시민단체인 법세련에서 윤건영과 백원우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렇게 오늘 법원에 판결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법세련은요. 이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해서는 윤건영에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 법세련에서는 이 무혐의 처분한 내용을 갖다가 8월 14일 날 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